자, 오늘은 손목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안 좋다 라면 팔꿈치, 어깨, 목까지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현대사회의 생활 환경을 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거나 목이 이렇다면 라운드 숄더에 등이 굽어 있을 것이고 등이 굽으면 가슴은 처지고 배도 같이 처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죠. 뱃살이 그대로 앞으로 처져 있느냐 아니면 골반으로 받쳐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추 전만과 후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추의 전만은 골반의 전만으로 이어지고 골반의 전만은 오다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추의 후만은 골반의 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골반의 후만은 X다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형이 많이 진행돼 있을수록 팔을 펼쳐서 손가락을 펴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펴는 건 더욱 쉽지 않겠죠. 펴더라도 그 대신에 다른 관절 부위가 잔뜩 긴장되고 뒤틀리거나 꺾일 테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팔 전체를 이루는 모든 관절들을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손목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웬간해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은 펴고 어깨의 긴장은 풀고 팔꿈치는 역으로 꺾이지 않게 미약하게 덜 핀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냥 손가락을 펼치면 돼요. 손가락 펼칠 때 힘을 너무 과하게 쓰면 손가락이 뒤집히거나 꺾이고 손목도 같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팔꿈치도 비틀리면서 역으로 꺾이고 어깨도 긴장되면서 날개뼈가 들리고 목을 수축시키면서 등은 굽고 가슴은 처지고 턱을 들리게 합니다. 이건 손이 바닥을 짚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손이 바닥을 짚고 있을 때 대부분은 손가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짚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짚던 저렇게 짚던 바닥을 지지하는 면의 일부가 뜨게 되죠. 그런데 발이라면 모를까? 손은 무게를 지탱하는 신체 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바닥에 두고 무게를 지탱하게 하려면 그 무게가 최대한 넓고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가를 할 때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면은 손가락을 활짝 펼치라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활짝 펼치게 되면 면적도 넓어지지만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 전체가 좀 더 고르게 바닥에 밀착되게 되거든요. 이 느낌을 느껴보려고 굳이 바닥을 짚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손바닥을 벽에 붙이고 손가락을 펼쳐보면 돼요. 무리하게 힘을 써서 관절을 꺾거나 휘어지게 하지만 않는다면 손가락을 펼치는 힘이 그대로 팔뚝을 지나서 가슴과 등으로 전달될 겁니다. 일부 분들은 손과 팔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어요. 관절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운동량이 갑자기 확 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관절이 차단시켜서 운동량의 크기를 줄이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근육의 연결성과 근육의 성향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세로형 근육이 있고 가로형 근육이 있습니다. 세로형 근육들은 뭉치거나 수축되는 성향이 강하고 가로형 근육들은 신전되거나 늘어지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근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팔과 관련된 근육의 연결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근육들은 각각 세로근일까요? 가로근일까요? 사실 아직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팔을 어깨 높이로 펼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근육들은 세로근일까요? 가로근일까요? 그리고 이 기준은 팔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몸통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세로근인지 가로근인지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왜 세로근인지 가로근인지를 물어보는 걸까요? 팔을 쓸 때 근육들을 수축성 근육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신전성 근육으로 쓸 것인지가 중요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팔을 쓸 때 근육을 수축시켜야 하는 걸까요? 신전시켜야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팔을 어깨 높이로 펼쳐 놓으니까 팔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일렬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힘이라는 것은 근육을 통해서 만들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더라도 이 모든 연결성이 부분별로 끊겨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회전이나 커브길이 생기는 것보다는 일직선에 가깝게 펼쳐지는 게
힘의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인체에서 회전과 커브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회전과 커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걸까요? 답은 이미 다 알려드렸죠.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지기만 한다면 그 이유는 그동안 답만 찾아서 쫓아다니고 그 답이 왜 답인지는 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답과 그 답의 풀이는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해서 익혔던 것도 잊혀지기 마련인데 남이 일방적으로 알려준 게 안 잊혀질 리가 없어요. 자신의 것을 만드세요. 직접 풀지 않은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